최동단섬 독도. 대한민국 동쪽 땅끝 신비의 섬 독도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자 한민족 주권의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낸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이곳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가 흐릅니다. 백길을 따라 동쪽 끝에 다다르면 대한민국의 땅 독도가 보입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독도는 화산활동에서 시작된 섬입니다. 460만 년 전부터 수심약 2000m 해저에서 솟아오른 화산체가 비바람과 파도에 끊임없이 침식된 결과 그 일부가 해수면 위에 남게 되며 지금의 독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한때 한반도 동쪽 바다를 호령하던 해상왕국 우산국의 부속도서인 우산도로 돌이 많은 섬이라 하여 독섬, 석도로 불리다가 현재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섬으로 더 알려져 있는 독도는 신비한 자연환경을 지녔습니다. 섬기린초, 사철나무 등 60종의 식물을 비롯해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같은 160종의 조리와 매미목, 딱정벌레목 등 129종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바다에는 다양한 어종뿐 아니라 비늘, 배도라치 등 다수의 멸종위기 어종도 살고 있습니다. 독특한 바다 생물의 서식지인 독도는 천연 생태계의 보고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독도의 시작은 1500년 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반도 영토에 속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기록되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맑은 날이면 87.4km 떨어진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을 영토로 인정하던 과거,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독도는 우리나라와 더 가깝습니다.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인 것. 하지만 1693년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을 항의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납치당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계속된 항변에 당시 일본 정부인 에도 막부에서는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도토리번, 일본 땅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해 금지 조치를 통보받지 못한 안용복은 1696년 재차 일본 땅으로 건너가 항의를 합니다. 이것이 안용복 2차 도일 사건입니다. 이에 일본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막부의 도해 금지령을 알립니다. 안용복의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은 에도 막부를 거쳐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문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의 태정관 지령.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전국의 지적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에 시마네 현은 독도의 귀속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단독 판단이 어려운 영토 문제에 다시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이는 곧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기록인 것. 1905년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침탈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시작은 러일 전쟁. 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은 조선 물자를 침탈,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죽변, 울릉도, 독도, 일본 마세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1905년 일본은 은밀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세웁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 일본은 그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론을 내세워 소위 다케시마란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다시 찾은 건 1945년 광복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독도는 한국 품으로 돌아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혼란을 틈타 세 차례에 걸쳐 독도를 무단 상륙한 일본. 계속되는 침탈 시도에 울릉도 청년들과 국민들이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섭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 청년들이 의용수비대를 결성. 민간인 최초의 독도 지킴이가 탄생합니다.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 만천하에 한국 영토임을 알린 홍순칠 대장. 그 뒤를 이어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인 최정독 씨가 독도에서 살기 시작.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서 지냅니다. 제주 해녀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도를 드나들며 어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91년도엔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가 독도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이후 독도경비대 등대원 등이 독도에서 거주. 현재는 총 40명이 넘는 이들이 독도에 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독도 입도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동남쪽 백길을 따라 87.4km, 1시간 30분을 가면 독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독도에 방문한 관광객 누적 수는 200만 명. 독도는 누구나 입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독도 명예주민도 될 수 있습니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도 독도 알림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독도 탐방을 진행하며 독도 알림이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과거 미 공군 폭격 연습 때 희생된 어민들의 넋을 기리는 독도 전환 어민 위령비 건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지표가 담긴 영토표석 건립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독도 추종 촬영대회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독도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도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우리의 역사와 시간이 흐르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본이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를 부정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 일본과는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와 이해라는 단어로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맞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거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했거든요. 민간단체에 의해 독도의 날이 지정되고 5년 뒤인 2005년부터 국민들이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16개 시도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독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만큼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도 생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도 생깁니다. 개인의 발전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발전으로, 이는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